소리 들었지? 알았다. 왜? 아 그거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 끝이네. 오늘 잘 자. 음. 좋은 꿈 꿔. 우리 이나는 벌써 꿈나라 가셨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 피곤했나봐. 어우 호호호. 신나게 놀아라. 네 오늘 우리가 세 군데 나갔는데 어디냐면요 학교 갔고 태권도 갔고 그리고 바둑 갔습니다. 네 이제 아빠가 책 읽어줄 시간이 됐습니다. 스타트 책 잠깐만 참 배드 타임 스토리였지. 잠자리 독서. bedtime story. 잠깐만 이리즈 타임 배드 타임 스토리였나? 그거 잠자리 독서 1시간 이하 그거였나? 뭐더라? It's time to tell bedtime story. It's time to tell bedtime story. 왜냐면 grandma tells him a bedtime story 이렇게 나왔거든. tell bedtime story를 tell 말하다. 그러니까 It is time to It is time to tell time to tell It is time to tell tell a lie tell a bedtime story. It is time to tell a bedtime story. 아빠도 발음이 잘 안 된다. It is time to tell 형들 하자규 시간이 없다규 bedtime story. 빨리 잘 된다규 잘 자라규. 응. 꾹꾹 숨어라. 호흡.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라. 나도 할래. 나도. 친구들이 동그랗게 모여들었어요. 가위바위보. 와, 하늘이가 술래다. 하늘이가 눈을 가리고 수를 셌어요. 하나, 둘, 셋. 아이들은 후다닥 흩어져 구석구석 숨었지요. 잠깐만 아빠 뒤로 가봐. 이거 뭘 발견했어. 하늘이었지. 응. 하늘이하고 얘는 분홍이었지. 응. 분홍이하고 머리가 반대야. 얘는 이렇게 올라가. 자리가 반대네. 하늘이는 앞에가 있고 그 분홍이 뒤에가 있고 끝이 없다. 8, 9, 10 이제 찾는다. 하늘이가 크게 소리쳤어요.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늘이는 노래를 부르며 두리번 친구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주홍이는 부홍이를 따라 옷장 속에 숨었어요. 빨리 숨으려고 뛰었더니 할딱할딱 숨이 차요. 몸을 많이 움직이면 그만큼 공기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숨을 급하게 자주 쉬게 되지요. 쉿! 주홍아, 조용히 해. 분홍이가 소곤소곤 속삭였어요. 주홍이는 숨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코를 꼭 막고 입을 꽉 다물었어요. 그러자 공기가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했지요. 주홍이 얼굴은 사과처럼 점점 빨개졌어요. 주홍아, 숨은 쉬어야지. 놀란 분홍이가 주홍이의 손을 잡아내렸어요. 주홍이의 코와 입으로 공기가 쑥 들어갔어요. 휴, 이제 살겠다. 하늘이는 먼저 방에 가보았어요. 그런데 이불 뭉치가 오르락 내리락 움직여요. 이불 속에는 초록이가 숨어 있었죠. 초록이가 코와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면 이불이 위로 쑥 올라와요. 아빠. 일단 다 읽어. 반대로 숨을 내쉬면 아래로 푹 내려가요. 누가 푹푹 숨을 쉬고 있네? 하늘이는 이불을 휙 젖혀 초록이를 찾았어요.
다 읽었어? 이것도 발견했어? 넘겨봐. 여기로? 아니 뒤로. 그리고 딱 한 번 더. 딱 한 번 더. 딱 한 번 더. 여기에서 초록이 왜? 초록이가 여기로 가잖아. 어디로 가는데? 여기 손 있는 곳으로. 아, 이불. 여기 이불. 응. 방에서 나온 하늘이는 창가로 갔어요. 커튼이 살랑살랑 움직였거든요. 혹시 누가 커튼 뒤에 숨었나? 하늘이가 살금살금 다가갈 때였어요. 해치! 갑자기 재채기 소리가 났어요. 딱 걸렸어. 커튼 뒤에 숨은 건 보라였어요. 보라가 커튼을 걷고 나오는데 커튼에 묻은 먼지가 폴폴 날아올라요. 먼지는 하늘이 코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하늘이는 코 속이 간질간질했어요. 코를 벌름벌름하던 하늘이는 에치! 에치! 크게 재채기를 했지요. 재채기를 하자 코 속에 들어갔던 먼지가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하늘이와 친구들은 옷장이 있는 방에 들어갔어요. 분홍이는 옷장 문을 빼꼼 열고 살짝 내다보았지요. 그때 주홍이가 몸을 베베꼬며 하품을 했어요. 하늘이가 귀를 쫑긋했지요. 방금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주홍이는 입을 쩍 벌리고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한꺼번에 숨을 확 들이마셨어요. 자꾸만 하품을 했지요. 오랫동안 옷장 속에 숨어 있으려니 갑갑했거든요. 안 돼. 그럼 들킨다니까. 분홍이는 얼른 주홍이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하늘이가 옷장으로 다가설 때였어요. 딸꾹, 딸꾹, 딸꾹. 갑자기 부엌에서 딸꾹질 소리가 들려요. 누가 부엌에 숨어 있나 봐. 하늘이가 후다닥 뛰어가 식탁 아래를 들여다봤어요. 연두가 움찔움찔하며 딸꾹질을 하고 있었죠. 여기 숨었구나. 연두는 깜짝 놀라 딸꾹질을 멈췄어요. 하늘이는 친구들을 모두 찾았어요. 분홍이랑 주홍이만 빼고요. 도대체 어디에 숨은 거지? 하늘이는 집안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어요. 그래도 분홍이, 주홍이는 못 찾았어요. 못 찾겠다 꾀꼬리. 하늘이는 크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그때 옷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는 살그머니 옷장 문을 열어보았어요. 옷장 속에는 분홍이가 새근새근, 주홍이는 고릉고릉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지요. 헉헉 들이쉬고 내쉬고. 사람은 누구나 숨을 쉬어요. 쉬지 않고 계속 숨을 쉬지요. 말을 하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숨을 쉬기 때문이에요. 재채기, 하품, 딸꾹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호흡, 코와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을 호흡이라고 해요. 들이마신 공기는 허파로 들어가요. 허파는 공기 중에서 산소를 걸러내고 산소는 피를 타고 몸속 구석구석을 돌아요. 들숨, 숨을 들이쉬면 허파가 커지면서 가슴이 불룩해져요. 날숨, 숨을 내쉬면 허파가 줄어들면서 가슴이 납작해져요. 재채기, 콧구멍 속에는 코털이 있어서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줘요. 하지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깊숙이 먼지가 들어오면 재채기를 해서 먼지를 몸 밖으로 내보내요. 하품, 졸리거나 지루할 때는 저절로 하품이 나와요. 하품은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확
들이쉬어서 한꺼번에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려는 거죠. 딸꾹질. 허파 아래에는 숨 쉬는 것을 도와주는 커다란 가로막이 있어요. 딸꾹질은 가로막이 갑자기 오그라들면서 목구멍이 닫힐 때 공기가 목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숨을 쉬자, 산소를 마시자.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는 일, 그건 바로 숨쉬기. 왜 숨을 쉬어야 할까? 숨을 쉬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왜 숨을 쉬어요? 숨을 쉬어야 산소를 얻을 수 있거든.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와요. 공기에는 산소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마신 공기는 허파에서 산소만 걸러져 세포에 전달돼. 공기는 허파에 모여요. 허파에서 걸러진 산소는 핏줄을 통해 우리 몸을 이루는 수많은 세포로 운반돼요. 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이때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산소는 세포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여요. 이산화탄소는 숨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나간단다. 후, 이렇게요?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이산화탄소는 핏줄을 통해 다시 허파로 모였다가 숨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나가요. 숨 쉬는 방법은 다양해. 우리는 숨으로 들이마신 산소를 세포에 나누어 주어야 살 수 있어. 우리 몸에서는 허파가 그런 일을 하지.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숨을 쉬는 동물도 있어. 아가미로 숨을 쉬어. 물속에서 사는 동물들은 대부분 아가미가 있어요. 아가미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해요. 피부로 숨을 쉬어. 개구리와 같이 땅과 물을 오가는 동물들은 허파뿐 아니라 피부로도 숨을 쉬어요. 몸에 숨구멍이 있어. 메뚜기 같은 곤충은 가슴이나 배에 기문이라는 숨구멍이 있어요. 이곳에 관을 통해 산소가 세포로 전달돼요. 식물은 산소를 만들어. 숲의 공기가 상쾌한 건 나무들이 산소를 내뿜기 때문이야.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고 그때 생긴 산소를 밖으로 내보낸단다. 1.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여요. 물은 줄기를 타고 잎으로 올라가요. 2. 잎은 햇빛을 받으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요. 3. 물, 햇빛, 이산화탄소로 양분을 만드는데 이때 산소가 생겨요. 잎은 산소를 공기 중으로 내뿜어요. 숨을 내쉬며 놀아봐. 숨을 내쉬면 공기가 움직여서 바람을 일으켜. 바람을 이용하면 재미있는 놀이도 할 수 있어. 허파로 숨을 쉰다고? 숨을 들이쉬면 가로막이 내려가면서 허파가 불룩해지고 내쉬면 가로막이 올라가면서 허파가 홀쭉해져. 직접 볼래? 송이가 꿀꺽. 소화. 우와, 수박이다. 잘 먹겠습니다. 송이는 달콤한 수박을 좋아해요. 빨간 속살에 까만 씨가 쏙쏙. 송이는 수박을 덥석 베어 물었어요. 송이가 수박을 아삭아삭 씹어요. 송이의 하얀 이가 수박을 잘게 부수자 수박씨들은 갈팡질팡 달아나기 바빠요. 입안에서 침이 흘러나와요. 혀는 수박 조각을 침과 잘 섞어서 목구멍 속으로 쑥 밀어보내요. 송이는 딱딱한 수박씨를 뱉어냈어요. 그런데 수박씨 하나가 목구멍으로 쏙! 아! 수박씨를 삼켰나봐.
송이는 깜짝 놀랐어요. 수박씨도 깜짝 놀랐어요. 수박씨는 목구멍 속으로 넘어와 송이의 식도로 떨어졌어요. 좁고 깊은 식도가 꾸물럭꾸물럭. 수박씨는 자꾸만 아래로 밀려 내려갔어요. 수박씨는 어디 있을까? 송이는 제 몸을 요리조리 살폈어요. 아, 배불러. 송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때 수박씨는 넓은 방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송이의 위예요. 위가 음식물을 마구 주물럭댔어요. 수박씨는 출렁이는 음식물과 뒤섞였지요. 시큼한 위액이 쏟아지자 음식물은 흐물흐물 죽처럼 녹기 시작했어요. 뱃속에서 수박이 자라나 봐. 송이는 볼록해진 배를 보니 걱정이 되었어요. 수박씨는 위에서 겨우 빠져나와 12지장으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작은 창자가 시작되는 곳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누런물이 콸콸 쏟아져요. 쓴맛이 나는 누런물은 음식물을 더 녹여서 묽은 수프처럼 만들었지요. 온몸이 수박처럼 빨개지면 어쩌지? 송이 얼굴은 걱정으로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그 사이 수박씨는 작은 창자 속으로 주르륵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작은 창자 속에는 융털이 촘촘히 나 있어요. 융털이 음식물에 든 영양분을 쏙쏙 빨아들여요. 수박씨가 정말 잘하고 있을까? 송이가 궁금할 때였어요. 수박씨는 꿈틀대는 작은 창자를 따라 한참 동안 오르락 내리락 미끄럼을 탔어요. 작은 창자는 좁고 구불구불 길었지요. 어떡해, 수박이 자꾸 자라나 봐. 송이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더니 배가 더 빵빵해지는 것 같아요. 수박씨는 큰 창자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세균들이 음식물을 먹고 냄새나는 가스를 뿜고 있어요. 이 가스가 몸 밖으로 나오면 뽕, 방귀를 뽕뽕 뀌게 되지요. 큰 창자는 음식물에서 물기를 쪽쪽 빨아들여요. 이제 뻑뻑한 찌꺼기만 남았어요. 그 찌꺼기는 바로 똥이었어요. 수박씨는 똥틈에 끼어 어디론가 밀려갔지요. 아, 급하다 급해. 송이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끙끙. 변기 속으로 똥이 퐁당 떨어졌어요. 야호, 탈출이다. 수박씨는 기뻐서 소리쳤어요. 만세, 수박씨가 그대로 나왔어. 똥과 함께 나온 수박씨를 보고서야 송이는 마음이 놓였답니다. 내가 탐험한 곳을 알려줄게. 나는 송이의 몸속에서 소화기관을 따라 긴 여행을 했어. 소화기관은 음식물을 잘게 쪼개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이야. 입은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이로 음식물을 씹어 잘게 부수어요. 입에서 나온 침은 음식물을 녹이고 부드럽게 해요. 혀는 음식물과 침을 잘 섞어 목구멍으로 넘겨주지요.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데 침이 밥 속에 든 탄수화물을 녹이기 때문이에요. 식도는 음식물을 위로 보내. 식도는 꾸물럭꾸물럭 움직여 입에서 잘게 부순 음식물을 위쪽으로 밀어넣지요. 이렇게 음식물을 위로 보내려고 식도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을 연동우동이라고 해요. 위는 음식물을 죽처럼 녹여. 위는 음식물을 주물럭거려 걸쭉한 죽처럼 만들어요. 또 신맛이 나는 위액을 뿜어내 음식물을 녹여요. 위액은 강한 산성이어서 고기나 생선, 우유 같은 음식물에 든 단백질을 녹이고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세균을 죽여요. 작은 창자는 영양분을 빨아들여. 작은 창자에는 융털이 촘촘히 달린 주름이 있어요. 이 주름으로 음식물 속 영양분을 빨아들여 온몸으로 보내요.
영양분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뼈와 살을 만드는 데 쓰인답니다. 큰 창자는 물기를 빨아들여 큰 창자는 음식물에 남은 물기를 빨아들여 온몸으로 보내요. 큰 창자가 음식물에서 물기를 빨아들이면 뻑뻑한 찌꺼기만 남지요. 이 찌꺼기가 바로 똥이에요. 어떻게 해야 소화가 잘 될까?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해. 소화가 잘 돼야 건강을 지킬 수 있지. 방법은 간단해. 골고루 꼭꼭 씹어 먹기. 우와, 고기 맛있다. 채소와 과일도 꼭 먹어야 해. 채소와 과일은 영양도 많지만 소화에도 도움을 줘요. 창자의 운동을 도와주고 창자를 깨끗하게 해주지요. 빨리 먹고 놀아야지.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음식을 꼭꼭 씹으면 음식이 잘게 부서지고 침과 잘 섞여서 소화가 잘 돼요. 아, 배불러. 좀 더 먹을래요. 배가 부르면 그만 먹으렴.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소화할 양이 늘어나요. 모두 소화시키지 못해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걷기 싫어요. 산책도 소화에 도움을 준단다. 먹자마자 눕거나 자면 위나 창자가 잘 움직이지 않아요. 먹고 난 후에는 가볍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 꼬르륵, 무슨 소리지? 위와 창자 같은 몸속 소화기관은 음식물을 소화하느라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 볼 수는 없지만 가끔 재미있는 소리를 내서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지. 배가 고플 땐 꼬르륵. 위나 창자는 항상 꿈틀거리며 움직여요. 위가 비어 있으면 그 소리가 울려서 크게 들리지요. 트림이 꺽. 음식을 먹을 때 들어간 공기가 위 속에 고였다가 입으로 빠져나오면서 꺽 소리를 내요. 가지가지 방귀 소리. 방귀는 음식을 먹을 때 들어간 공기와 소화될 때 생긴 가스가 항문으로 빠져나오는 소리예요. 부지직, 똥 나온다. 똥은 소화가 되고 남은 음식물의 찌꺼기야. 똥을 보면 소화가 잘 되었는지 알 수 있어. 물은 똥. 큰 창자가 음식물의 물기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을 때 누는 똥이에요. 주로 배가 아플 때 넣어요. 짧고 딱딱한 똥. 창자가 잘 안 움직여서 오랫동안 뱃속에 머물면 똥이 딱딱해져요. 누기도 힘들고 냄새도 고약해요. 적당히 굵고 기다란 똥. 소화가 잘 되면 바나나 모양의 황갈색 똥을 넣어요. 가장 건강한 똥이에요. 몸속 여행을 떠나볼까? 내가 먹은 사과는 어디로 갈까? 소화기관의 이름과 하는 일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이고 사과가 지나가는 길을 쭉 그려봐. 그게 소화 과정이야. 입, 음식물을 잘게 부숴요. 식도, 음식물을 위로 보내요. 위, 음식물을 죽처럼 녹여요. 작은 창자, 음식물의 영양분을 빨아들여요. 큰 창자, 음식물에 남은 물을 빨아들여요. 영양 만점 친구들. 영양. 이 꼬마는 비실이에요. 밥은 새 모이만큼 먹고 반찬은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과자랑 라면이지요.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걸핏하면 감기에 걸려요. 인형 하나 드는 것도 끙끙 힘들어해요. 밥상에 앉은 비실이가 반찬 투정을 해요.
에이, 맛있는 반찬이 하나도 없네. 밥 안 먹을래. 그때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요. 비실아, 밥은 꼭 먹어야 해. 음식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거든. 갑자기 식탁이 들썩거려요. 뿅뿅뿅 밥과 반찬이 살아 움직이더니 뿅 고릴라 인형이 쑥 커졌어요. 안녕, 난 튼튼맨이야. 나랑 같이 영양소 나라에 가볼래? 비실이는 놀란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왠지 재밌을 것 같기도 했지요. 영양소 나라는 아주 멀었어요. 비실이는 다리가 너무 아파 비틀비틀 걸었지요. 에구구, 아직 멀었어요. 이제 산 5개만 넘으면 돼. 비실이는 한 걸음 한 걸음 간신히 걷다가 그만 털썩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비실이는 튼튼맨에게 업혀 영양소 나라로 갔어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 마을이에요. 밥, 빵, 옥수수가 힘차게 축구를 하고 있어요. 탄수화물이 든 음식을 먹으면 금세 힘이 나. 튼튼맨은 비실이에게 밥과 옥수수를 먹였어요. 그러자 정말로 기운이 났지요. 기운을 차린 비실이는 칼슘 마을로 향했어요. 우유와 멸치가 펄쩍펄쩍 뛰며 농구를 하고 있었죠. 칼슘이 듬뿍 든 음식을 먹으면 뼈와 이가 튼튼해진단다. 비실이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난 우유도 멸치도 싫어요. 그러자 치즈와 요구르트가 다가왔어요. 그럼 우리를 먹으렴. 우리도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든. 비실이는 요구르트와 치즈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멸치가 슬쩍 다가왔지요. 다음에는 나도 맛있게 먹어줘, 응? 다음은 단백질 마을이에요. 두부, 달걀, 생선이 번쩍번쩍 역기를 들어요. 단백질은 몸이 쑥쑥 자라게 한단다. 올록올록 근육도 만들어주지. 와, 그런 알통도 생겨요? 물론이지. 나처럼 말이야. 튼튼맨은 역기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이번에는 비타민 마을이에요. 새콤달콤 과일과 파릇파릇 채소가 신나게 뛰어놀아요. 비타민은 우리 몸이 제 할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줘. 피부도 반짝반짝 빛나게 하지. 어느새 해가 저물어 가요. 이제 마지막 마을만 남았어요. 벌써 어두워지네. 비실아, 서두르자. 그 순간 튼튼맨이 꽈당. 너무 서두르다 다리가 꼬여 넘어졌어요. 튼튼맨, 내가 업어줄게요. 정말? 우리 비실이가 튼튼해졌네. 비실이는 튼튼맨을 업고 성큼성큼 걸었어요. 마지막 마을에서는 고소한 튀김 냄새가 났어요. 이곳은 지방 마을이에요. 지방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 영양소 중에서 가장 큰 힘을 만들기도 해. 비실이는 닭튀김을 날름날름 집어먹었어요. 그러자 튼튼맨이 말렸지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뚱뚱보가 돼버려. 영양소 나라 여행이 끝났어요. 튼튼맨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맛있는 음식이 든 커다란 상자를 선물했어요. 비실아, 이제 영양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앞으로는 음식을 골고루 먹도록 해. 꼭 약속할게요, 튼튼맨. 비실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실이가 아침을 먹고 있어요. 뭐부터 먹을까? 비실이는 눈썹을 실룩하더니 멸치를 입속에 쏙 넣고 꼭꼭 씹었어요. 정말 고소하고 맛있네. 다음에는 뭘 먹을까? 비실이는 입맛을 다시며 식탁 앞에 바싹 다가앉았어요. 영양소는 골고루 필요해.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몸이 튼튼해져. 음식에 들어있는 각기 다른 영양소는 모두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야. 기운이 펄펄 탄수화물. 우리 몸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요. 아주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탄수화물은 뇌에 영향을 보내는데 중요해요. 후끈후끈 열을 내는 지방. 적은 양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만들고 체온을 지켜줘요. 우리 몸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드는데도 꼭 필요해요. 몸이 쑥쑥 자라려면 단백질, 피부, 근육, 머리카락 등 우리 몸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영양소예요. 충분히 먹어야 몸이 잘 자랄 수 있어요. 비타민과 무기질. 몸의 각 부분이 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종류가 많은 만큼 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부족하면 피곤하거나 병에 걸리기 쉬워요. 몸에 중요한 물. 우리 몸의 반 이상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물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는 일을 하지요. 음식은 다 몸에 좋을까? 음식은 골고루 잘 먹어야 해. 그래야 여러 가지 영양소를 얻을 수 있지. 그런데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도 있어. 아빠, 햄버거 먹을래요. 어제도 먹었잖니.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안 돼. 왜요? 햄버거에는 소금, 조미료, 기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 피자나 치킨 같은 음식도 그렇지. 이런 음식들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건강에도 좋지 않아. 맛있어도 조금만. 맛있다고 다 몸에 좋은 건 아니야. 가려 먹어야 하는 음식을 알려줄게. 자꾸자꾸 먹고 싶어도 앞으로는 조금만 먹기로 약속. 과자,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꼭 필요한 영양소는 적고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요. 맛과 색을 더 내려고 색소와 첨가물도 넣지요. 소시지, 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음식을 썩지 않게 만드는 물질을 넣어요. 이것이 몸에 쌓이면 병이 생길 수 있어요. 라면. 소금이 많이 들어있고 몸에 좋지 않은 첨가물도 많아요. 기름기도 많아서 쉽게 살이 찔 수 있어요. 양은 적당히. 음식은 적당한 양을 먹어야 해. 적게 먹으면 힘이 없고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지. 그럼 얼마만큼 먹어야 하냐고? 걱정 마. 딱 엄마가 주는 만큼 먹으면 돼. 너무 적게 먹으면 안 돼. 음식을 적게 먹거나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가 부족해져요. 영양소가 모자르면 몸이 약해지고 키도 잘 자라지 않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우리 몸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으면 남은 영양분이 지방으로 변해 몸에 쌓여요. 지방이 너무 많아지면 살이 찌고 병에 걸리기 쉬워요. 맛있는 식사 시간이야. 꼬르륵. 아유, 배고파. 친구들이 식탁에 모여 앉았어. 스티커에서 친구들이 원하는 음식을 찾아 붙여보자. 기운이 펄펄 나는 음식을 주세요. 몸이 쑥쑥 자라는 음식을 주세요. 몸이 따뜻해지는 음식을 주세요. 뼈가 튼튼해지는 음식을 주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음식을 주세요.